본격적으로 이쪽 파트에서는 경우의 수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이제 맨 마지막 단원인 행렬 단원이 이제 그닥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아. 그래서 사실상 1학년 1학기 공통수학 1의 마지막 단원이 행렬이다 정도로, 행렬이란다,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도 무방해. 왜냐면 행렬은 단순히 그냥 연산을 잘할 수 있냐 없냐 요것만 따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행렬이 교육과정에 학교 다닐 때처럼 복잡하게 되어있진 않아. 그래서 요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끝내면. 근데 이거는 있잖아, 행렬은 확실히 복잡하거나 나머지 형들처럼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느껴지진 않거든. 근데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념이랑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유형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기는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가지고 보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 얘부터 구분하면,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어떤 두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두 사건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괜찮아. 그러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 두 사건이 전부 다 발생해야 돼. A도 일어나야 되고 B도 일어나야 돼. 시간 순서는 상관없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돼. 그러면 두 경우의 수를 곱한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N명의 학생을 줄 세우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N명의 학생이 있어. 줄 세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입장에서, 자리의 입장에서 여기에 누가 들어올지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각각의 자리마다 경우의 수가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줄을 세우려면 첫 번째 자리부터 마지막째 자리까지 사람들을 전부 다 결정해야지만 줄을 완벽하게 세운 게 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마지막 n번째 자리까지의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곱해줘야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학생이 지금 n명 있는 상태야.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는 n명 중에 한 명 아무나 데려오면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 n가지겠지. 그 다음은 한 명 앞에 거 빼고 n-1. 그 다음은 앞에 있는 두 명 빼고 n-1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자리는 이제 몇 명 남아있었겠어? 한 명 남아있었겠지? 1 이렇게 끝나지? 아, 그러면 우리가 n명을 순서대로 줄 세우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n부터 1까지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전부 다 곱한 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경우의 수로 볼 건데,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되게 특별하다기보다는 자주 사용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n의 숫자가 커지면 일일이 계산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기하기로 약속했냐, n에다가 느낌표를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간단하게 표기하기로 약속했는데, 자, 얘를 뭐라고 읽을 거냐? 팩토리얼이라고 읽을 거고, 요거는 n의 우리말로 치면 뭐 계승 이렇게 되는 건데, 계승이라는 표현은 옛날에 지나간 표현이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고, 팩토리얼의 정의는 이 n이라고 하는 숫자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언제까지? 1이 될 때까지 전부 다 곱한 거를 팩토리얼이라고 해. 그럼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얼마? 6이 되고, 요거는 서로 다른 3명의 사람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4팩토리얼, 이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얼마? 24.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2, 1 써놓고 이거 얼마냐? 120이야. 그리고 6팩은 내가 이거 어떻게 쓰냐? 많이 쓰다 보면 외워지고, 우리 이 정도 팩토리얼들은 외우고 있는 게 좋아. 3팩은 6, 4팩은 24, 5팩은 120, 6팩은 720. 근데 뭐 억지로 구분하면 외우라는 게 아니라 써보면서 처음 몇 번은 당연히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계산을 해보면서 4팩은 23에 다음번에 신경 써가지고 4팩 나오면 바로 그냥 24로 처리해버리라는 말이야.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팩토리얼의 정의가 될 거겠고, 자, 이제부터 사실 팩토리얼부터도 본격적이긴 했지만 이 단원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바로 순열과 조합이야.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순열, 조합 둘 다 기본적으로 일종의 경우의 수인데, 어떤 경우의 수냐면 순열은 순서대로 뭐하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바로 순열이라고 해. 그러면
이 순열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바로 순서야. 뭐가 있는 거야? 순서 관계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서로 자리가 바뀌어버리면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반장, 부반장 뽑는 거. 예를 들어 은구가 반장이고 예서가 부반장인 거랑 예서가 반장이고 은구가 부반장인 거랑은 완벽하게 다른 케이스지. 그래서 순서 개념이 들어가면 순열인데, 자 이것도 그럼 순서를 매긴 거 아니야? 자 얘는 n명의 학생들을 전부 다 매겨야 되지. 근데 순열은 n명의 학생들 전부를 다 순서를 매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일부만 뽑아가지고 순서를 매길 수도 있잖아. 우리 반 10명의 학생이 달리기를 할 거야. 근데 1등, 2등 몇 등까지만? 3등까지만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일부만 뽑아서 줄 세우는 것까지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상황을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서 5명의 학생이 있는데 몇 명을 뽑아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할 거야. 1등, 2등, 3등 순서대로 순서를 매겨야 되겠지? 그럼 자리를 몇 개 뚫어놔? 3개 뚫어놔. 자 그리고 경우의 수 따져보면 5명이 있으니까 첫 번째 자리 5, 두 번째 자리 4, 세 번째 자리 3.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써서 곱하게 되겠지? 자 그럼 얘를 일반화하면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r개의 자리를 나열했어.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몇 번째? r번째 이렇게 되겠지? 자, 첫 번째 경우의 수는 n, 두 번째는 n-1, n-2, n-3 해가지고 어디까지? n-4 플러스 1인데 내가 이걸 읽어줘. 처음인데 내가 바로 쓰면 안 되겠지. 자 여기가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 그지? 이 순서를 비교해 보면 돼. 두 번째인데 얼마 뺐어? 1 뺐어. 세 번째인데 2 뺐어. 네 번째인데 3 뺐어. r번째면 n에다가 r-1을 빼게 되겠지. 그지? 어디까지야? n-r 플러스 1까지 곱하게 되는 거겠네. 자 그러면 n-를 해가지고 n-r 플러스 1까지 몇 개를 곱하는 거야? r개를 곱하는 거지. 왜냐면 첫 번째부터 r번째 자리까지 채우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얘를 나타내는 용어가 있어. 뭐라고 표현할 거냐? P라고 하는 문자를 활용해서 N, P, R 이런 식으로 표기할 거야. 그럼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서로 다른 N개,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N, P, R 이렇게 부르는 거야. 원래 얘를 좀 더 플레임으로 부르면 P는 순열차는 퍼뮤테이션의 약자야. 그래서 N 퍼뮤테이션 R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굳이 그냥 P 이용해가지고 NPR, NPR 이런 식으로 부르면 돼. 아까처럼 우리 5명 중에 3명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건 어떻게 쓸 수 있겠어? 5P3이겠지? 그럼 세 자리 뚫어놓고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N부터 시작이니까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의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겠지? 얼마가 되겠어? 이 같은 경우에 60되겠지? 자 그런데 봐봐, 우리가 NPR 일종의 뭔가 식을 정의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점점점으로 표시하면 되게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에 표시하고 싶거든? 뭘 활용해서? 계승, 팩토리얼을 활용해서. 자 근데 팩토리얼이 되려면 여기서 끊길 게 아니라 1까지 곱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럼 이 뒤에 남아있는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네? 자 채워주면 어떻게 돼? 이 다음은 뭐가 되겠어? n-r n-r 하나씩 점점 더 줄어들겠지. 어디까지 가겠어? 1까지 가겠네. 자 근데 마음대로 이거 곱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분수로 만들어서 분자 분모에 다 곱해줄 거야. 그럼 상관없잖아. 그지? 자 그러면 지금 분모 전체는 어찌 되었건 중간에 끊겨있는 부분을 이쁘게 이어가지고 n부터 1까지 곱했으니까 몇 팩토리얼 되겠어? n 팩토리얼 되겠지. 자 그리고 분모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n-r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한 거지? 그럼 누구의 팩토리얼? n-r의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면 npr은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게 npr의 정의기는 하거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수열을 계산할 때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로 계산을 하진 않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5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수?
세 개의 수를 그냥 이어서 곱하는 걸로 계산을 하는데 식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 얘는 유독 어디서 많이 나오냐 서술형 같은데 혹은 빈칸 있지? 얘를 유도하는 과정 그래서 막 여기다가 빈칸 채워놓고 네모에 들어갈 식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것들 고르게 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한 거지 얘를 외워가지고 써먹는 거는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NPR은 있지만 N부터 시작해서 3개의 자연수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 6P3은 서로 다른 6개 중에 몇 개를?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그럼 어디서부터? 6부터 시작해서 3개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하는 거겠지. 얼마가 돼? 12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게 순열이야. 자 그러면 내가 두 가지 표현 배워본다 그랬어. 순열이랑 또 다른 하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조합입니다. 조합 보기 전에 지금 11분이지? 시간 세팅을 항상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조합을 비교하고 여기다가 같이 써가지고 비교하고 싶지만 여기다가 쓰기엔 좀 부족해. 그래서 순열 지우고 나서 조합 이야기 할게. 조합이라고 하는 건 간단한 키워드로 이야기하면 단순 뽑기야. 그러면 조합은 단순히 그냥 뽑기만 하는 거니까 순서 개념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순열과 비교하면 조합은 순열에서 순서 개념을 없앤 게 조합이 되는 거고 왜냐면 우리가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순열인데 거기서 순서만 없어진 거지. 반대로 내가 조합했다가 순서를 부여해주면 그러면 그때는 순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열과 조합 사이의 관계도 알아볼 건데 자 그럼 내가 일단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조합은 순열에서 순서 개념 없앤 거라 그랬지? 순열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마찬가지로 내가 5명 중에서 몇 명 뽑는 상황? 3명 뽑는 상황을 순열로 일단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 학생 중에서 1, 2, 3번이 뽑혔다고 하자.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순열은 순서 관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 2, 3끼리 순서벽에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해야 되겠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니? 1, 2, 3, 그 다음에 2, 3 하나씩 나열해야 되니까 순서대로 내리자. 몇 가지 경우의 수?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지. 1, 2, 3 가지고만 순서 매기는 것도. 물론 지금 이 경우의 수는 5개 중에 3개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1, 2, 3으로 나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2, 3, 4, 2, 4, 5 이런 케이스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얘를 보잖아. 우리 조합은 순서 개념 없이 단순히 뽑는 거야. 그럼 조합으로 치면 이 6개의 경우의 수는 전부 다 똑같은 경우이지. 어찌되었건 순서에 관계없이 1, 2, 3이 뽑힌 거니까. 자 그럼 얘가 1, 2, 3만 이렇게 6개씩 똑같은 게 있겠어? 2, 3, 4일 때도 3, 4, 5일 때도 1, 2, 5일 때도 똑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몇 가지씩 있겠어? 6가지씩 있겠지. 이 6가지는 사실 이 3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니까 뭐가 되겠어? 3팩까지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6가지씩 있으면 나는 이 세트의 개수를 세면 그게 바로 조합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겠지. 한 세트로 보는 거니까. 그럼 순열의 경우의 수를 뭘로 나눠주면 돼? 이 중복되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되겠지. 왜냐면 이 6개를 전부 다 똑같은 하나의 경우를 보겠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조합은 콤비네이션의 약자 C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5개 중에 3개를 뽑겠다는 말이야. 그래서 얘는 원래 순열이던 거를
순서를 없애는 거지. 얼마로 나누는 말이야? 이 중복되는 경우의 수로 나누는 건데 중복되는 경우의 수는 요 R의 팩토리얼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다 이 얘기야. 자 그럼 봐봐. 내가 6C2를 구하려고 해. 자 그러면 원래 순열이었으면 그냥 6 곱하기 5지. 그지? 근데 내가 몇 개 뽑는 거야? 2개 뽑는 거기 때문에 둘 사이의 순서를 이런 식으로 분모해 2 곱하기 써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요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확률하면서 해본 적 있었지? 반장 2명 뽑는 상황이잖아. 반장 2명. 순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뭘로 나눠주기로 했어? 나눠주기로 했었지? 그 얘기야. 이게 바로 조합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열처럼 조합도식으로 바꿔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봐봐. 우리가 NCR이라고 하는 거는 NPR을 뭘로 나눠주면 돼?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근데 NPR은 원래 아까 뭐라 그랬어?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인데 분모에 R 팩토리얼을 붙여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조합의 정의 자체도 물론 이런 식이 되나? 이렇게 계산해 안 해? 안 합니다. 계산할 때는 그냥 순열을 순서 관계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조합에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 하나 있거든.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 자 N개 중에서 R개랑 N-R개면 R개와 나머지를 말하는 거지. 내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으려고 해. 내가 R개를 가져갈 거야. 그러면 내가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대신 뭘 골라도 돼? 내가 버릴 나머지를 구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6개 중에서 4개만 찾아서 4개씩만 가져가려고 해. 그러면 사실 우리가 볼 때 물론 내가 가져갈 4개를 셀 때도 있겠지만 버릴 2개를 고를 수도 있지. 그러면 내가 가져갈 4개를 R개를 고르는 거랑 버릴 N-R개를 고르는 거랑 둘이 뭐야? 1대1로 대응이 되지? 그러면 이 R개를 결정하는 케이스의 개수랑 버릴 나머지 N-R개를 결정하는 케이스랑 똑같아. 그러니까 N 콤비네이션 N-R을 N 콤비네이션 R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 왜 바꾸는 거냐면 이렇게 바꾸면 식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그래. 내가 뭘 가지고 비교해 보냐면 7 콤비네이션 5랑 7 콤비네이션 2를 가지고 비교해 볼게. 7개 중에 5개를 뽑겠다는 건 나머지 2개를 뽑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이야기지. 자 근데 얘는 조합식으로 처리하면 순열 7, 6, 5, 4, 3 5개의 곱을 5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줘야 되지. 숫자를 5개씩 써야 되니까 복잡해. 그런데 7C2로 처리하잖아. 분자 분모에 2개씩만 써주면 돼. 그지? 그래서 얘가 훨씬 간단하니까 7C5를 보느니 이거를 7C2로 바꿔가지고 처리하면 훨씬 간단해질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자를 하는데 사용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열과 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 얘기 안 했네. NC형, NC에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152페이지 보면 조합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내용 있지. 얘는 그러니까 1학년 과정에서는 잘 안 써. 2학년 때 확률과 통계 파트 들어가면 이항정리라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걸 다루게 되거든. 사실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근데 거기서 쓰이는 성질이긴 한데 이거를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야기하기엔 좀 무리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아까 4번 동그라미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 자, 보시면 4번에서 NCR은 N-CR 더하기 N-C R-1이다라고 되어 있거든. 이거 뭐 하는 과정이냐면 N도 떨어지고 지금 R도 떨어지지. 그럼 계산이 좀 더 간편해지겠지. 아까 얘랑 마찬가지로 조금 더 간단한 조합으로 바꾸는 과정이야. 왜냐면 이 값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숫자의 크기 줄어들 거고 곱해야 되는 개수도 줄어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관찰할 거냐면 봐봐.
내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으려고 해. n개 중에서 누구 하나가, 물건 하나, 사람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여기에 쌤이 있는 거야. n명, 우리 반 전체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데 내가 있어. 봐봐. 내 입장에서는 결국 케이스라는 건 내가 뽑히냐 안 뽑히냐로 나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내가 만약에 뽑힌 상황이야. 내가 뽑혔어. 그러면 나머지 n-1명 중에서 나를 제외하고, 내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r-1자리를 뽑으면 되겠지. 일 말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안 뽑혔어. 나 안 뽑혔네. 나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r명 채우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어찌되건 n명 중에 r명을 뽑겠다는 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뽑히는 경우의 수랑 내가 뽑히지 않는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파스칼의 삼각형보다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더 선호하거든. 근데 이거 언제 써먹냐? 자, 이거는 양방향으로 써먹어. 이거 분해하는 것도 많이 써먹는데 하나랑 합치는 것도 많이 써먹거든. 왜? 항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똑같은 n-1 상에서 r이 연속할 때 n-1의 크기를 올리면서 r은 큰 쪽에 맞춰준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4 콤비네이션 2랑 4 콤비네이션 3이다. 자, 그럼 봐봐. n이 똑같고 r이 연속하는 거지. 그러면 n을 하나 올리면서 r은 어느 쪽에? 큰 쪽에 맞춰준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5, 얘는 더 간단하게 만들면 5C2, 3의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지. 이거랑 똑같겠고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5, 2, 10 이렇게 되는 거겠지. 학교에서 누가 이거 다루니? 이거 아마 학교에서 다루진 않을 거야. 못 들어본 거. 그지? 이거 완전 정규 교과 과정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야. 여기까지 들어가. 여기까지 배웠지? 이거 배웠어야 돼. 배웠을 거예요. 이거 배웠어야 돼.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이기는 하나 충분히 써먹을 만한 여지가, 충분히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가끔 가다가 써먹을 만한 여지가 있기는 해. 근데 많이 쓸 일은 없어. 그리고 굳이 이걸 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한달 끊었다.